경제 속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지수, 김민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3명에 해당하는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 파장이 커지고 있지만 쿠팡의 안이한 대응, 그리고 특히 사실상 총수인 창업주 김범석 의장은 사과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부터 산업팀 이지수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이 정보 유출 사건, 이 전체적인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사상 유례 없는 3,370만 명. 우리나라 성인 4명 가운데 3명에 해당하는 인원의 개인정보가 쿠팡에서 유출됐습니다. 당초 쿠팡은 4,500명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유출이 아닌 노출이란 표현을 쓰면서 정부인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피해 사실을 보고했지만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 불과 열 하루 만에 수천 배인 역대 최대 규모 보안사고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선 정부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쿠팡에 외부 접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출이 아니라 노출 이렇게 표현을 한 것도 그런데 처음에는 뭐 4천 명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3,370만 명, 3천만 명이 넘은 거잖아요. 그럼 초기부터 대응이 부실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어요. 네, 더구나 피해 사실을 공지하면서도 그 피해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이런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애초 공지를 하면서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라는 표현을 쓴 게 대표적인데요. 누군가 해킹으로 빼간 게 아니라 중국인 전 직원이 접속해서 본 거란 건데 유출은 법적 책임이 엄중한 반면에 단순 노출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고 사태를 축소시키려 한 거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또 쿠팡은 이메일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최근 주문 내역이 유출됐다고 공지를 했는데 비밀번호나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아서 고객이 별다른 조치를 취할 게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무단 접속이나 무단 결제 같은 2차 피해 가능성이 낮다는 듯한 취지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릅니다. 유출된 정보 가운데 배송지 정보와 주문 내역은 매우 예민해서 2차 범죄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누군지 개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가 있고요. 또 무엇을 샀는지 내역으로 협박을 한다거나 또는 여러 곳의 개인정보들과 결합을 해서 구체적인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보이스피싱 같은 맞춤형 사기 범죄에 딱 쓰기 좋은 재료라는 겁니다. 지금 이 기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2차 피해가 정말 걱정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결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쿠팡에 대한 조치를 의결을 했습니다. 일단 노출이라는 표현을 모두 유출로 바꿔서 다시 제대로 공지를 하고 또 그전에는 배송지 정보같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정보도 공동주택 현관 비밀번호 같은 정보가 유출됐다. 이렇게 제대로 알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내걸었던 사과문도 지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이틀 만에 화면 구석에 접속자가 클릭해야 보이는 곳으로 이 사과문이 옮겨졌는데 그 개보위에서는 이것도 제대로 다시 사과문을 올리고 그리고 고객들에게 후속 조치를 취할 것도 제대로 알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보안 사고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총수가 나서서 사과를 할 법도 한데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제는 국회 과기정의 또 어제는 정무위가 이틀 연속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쿠팡 측에서도 인원이 나왔는데 나온 게 출석한 게 국내 법인의 박대준 대표였습니다. 박 대표는 거듭 사과를 하면서도 국내에서 발생한 일이라 자신이 책임자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미국 법인 의장인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하지만 유통업계에선 모든 주요 의사결정은 미국 법인의 김범석 의장이 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국내 쿠팡의 지분 100%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 법인의 의결권 지분의 73%가 바로 김 의장에게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배구조의 최정상에는 김범석 의장이 있는 건데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기자의 얘기에 따르면 쿠팡은 미국 증시에 상장이 돼 있고 미국에 있는 쿠팡이 한국 쿠팡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책임은 지지 않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쿠팡 창업주 김범석 의장은 지난 2021년에 쿠팡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할 때 그 계장배를 울렸을 정도로 굉장히 쿠팡에서 알려진 인물, 그러니까 얼굴로서 굉장히 알려진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공교롭게 상장 석 달 뒤에 그 쿠팡의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물건 배송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졌어요. 소비자들 불편이 많았거든요. 그때 김 회장이 화재에 책임을 지겠다 이런 명분으로 국내 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김 회장이 어려서부터 미국으로 이민을 간 미국 시민권자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국내 직위를 내려놓으면서 미국인 신분을 내세워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집단 총수 등 여러 규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김범석 의장은 지난해 말에는 미국 법인 주식 일부를 팔아서 차익을 챙겼는데 이게 무려 4,80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면은 뭐 국내에서 돈 벌고 책임은 안 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인 총수라는 사람은 월급 사장 뒤에 숨어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법 제도가 좀 보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쿠팡 사태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도 방대하지만 수개월간 쿠팡이 유출 자체를 몰랐다는 게 참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대책 중에선 구체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언급이 됐습니다.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라 이런 주문이 있었던 건데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말 그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을 하는데 손해와 위자료 정도 그 정도 배상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만들어서 사실상 징벌을 내리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조물 책임법처럼 일부 공산품에는 적용이 되긴 하지만 아직 개인정보 유출에는 제도가 없습니다. 과징금의 경우에는 현재 매출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는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작년에 쿠팡 매출이 41조 원인 걸 감안을 하면 과징금이 최대 4조 원대까지 가능해집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법 제도가 정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쿠팡은 사고가 터진 상태잖아요. 그 법이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직접 손해배상에 나섰죠. 네,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지난 1일 한 법무법인이 쿠팡 이용자 14명을 대리해서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송에 참가하는 피해자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현재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고객이 10,000명대로 추산이 되고요. 최소 10곳에 이르는 온라인 카페에서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카페 가입자만 약 50만 명 정도고 모두 집단소송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보안 사고인 만큼 파장과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반복되는 보안 사고를 어떻게 막을지 우리 사회에 남겨진 과제를 푸는 것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